오늘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이기도 하지요. 네, 기초과학연구원 IBS 사례를 최수욱 지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용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숙이라고 합니다. IBS 지부장입니다. 지난 2017년도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제 우리도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구성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IBS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자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구성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환심의위원회가 7월 20일 이후에 비밀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환심의위원회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밀실에서 진행이 되고, 국회의원실, 최혜선 의원실의 요구로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물을 받아보고 보니 가히 충격과 비극이 아닐 수 없었죠. IBS를 이끌어가고 세계 최고 연구소를 만들어가야 하는 주역은 연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과 함께 행정기술인력, 보조인력, 기능인력 이런 분들이 함께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주역 역할을 하고 있는 600여 명의 연구자들은 제1차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심의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이용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66명의 비정규직 연구자, 행정기술 인력들, 이분들도 모두 전환 제외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전환심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 왜 비밀리에 진행을 하느냐, 공정하게 진행하자, 투명하게 진행하자, 오픈해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를 수없이 요구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측의 추천위원들은 9명, 노측의 추천위원은 아니었지만 노측 대표자는 단 1명, 9대1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불공정하다 보니 어떠한 좋은 의견이 나오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투표하면 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환심의위원회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전환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 대표 1명을 포함해서 연구자들의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구성원의 60% 이상은 연구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80%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 전환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관도 요구를 하고, 저희 노동조합 대표를 배정도 해라 라고 요구하고, 또 사측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노무사가 전환심의위원으로 들어있어서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IBS에도 했고 과기부에도 했지만, 과기부에서는 그 답을, 그 질문들을 모두 다 IBS로 다시 돌려보냈고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들만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가 7차까지 올해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는 참담하죠. 지금 IBS에서 있던 비정규직들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도 마찬가지고 행정기술 인력들도 동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보조 인력 빼고는 모두 다 동일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출연 기관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들과 정규직들 간의 임금 차별을 수없이 개선을 거쳐가지고 거의 100% 수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IBS는 올해 경영성과 계획서에는 차츰차츰 90% 이상 100%까지 맞출 계획이 있었겠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로 임금 차별은 30%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전환이 되면 그러면 똑같이 맞춰지느냐? 결과를 보면 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나 되는 임금 차별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규 직종을 만들면서 15기간까지 뒀습니다. 15기간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규정상의 신규 채용자들에게 3개월 정도의 평가 기간을 두는 건데 그 기간을 전환 대상자들에게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규직 전환인지 아니면 신규 채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상한 정규직 전환이고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전환심의위원회다. 그리고 이상한 전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단의 경우는 이제 여러 차례 전환심의위원회 거치면서 사업단 같은 경우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특별법의 운영 단계까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장치를 구축하고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사실 유지 보수나 그 다음에 추후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전환 대상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문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단장 대행께서 정규직 채용보다 더 엄격한 단계 5단계에서 6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전환 채용 절차로 전환을 추진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23일 날 IBS가 국정감사 받은 날이 23일인데 다음 날 갑작스럽게 그 전환 추진 과정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한두 차례 하셨는데 그 간담회는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말을 빌리고 제 느낌도 어떤 말이 그 핑계를 대는 거죠. 항상 이유를 대는 거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간담회 자리를 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정감사 다음날 이제 중단하셨고 지금은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차 5단계에서 6단계 정도 되는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하셔요. 그러면 현 근로자를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전환을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잘 나온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기준 자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특이하게도 21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그 과정 중간에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들 중에도 정규직 채용에 응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노노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단 정규직 전환이 그리고 이 사업단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임금 차별 문제하고 신규 직군 신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30%나 되는 임금 차이와 부당한 채용 과정, 그러니까 5, 6단계다 되는 그런 전환 채용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한다라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전환 채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근무도 할 수 없다. 즉 결과적으로는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지금까지 전환 추진 과정 속에서 내 의견이 하나도 반영도 안 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서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돼서 많은 요구들을 할 생각입니다. 또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엉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가지고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도 없게 됐거니와 추후에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는 재입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30%의 임금 차별을 받는 현재 정규직 전환 과정에 응시하지 않으면 또는 거기 합격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추후에 TU를 받아서 기존에 있던 정규직 자리로 내가
응시를 하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길들을 막아놓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와는 다르게 우리의 권리를 모두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켜보면 우리 기관의 경영자들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린 게 아닌가라고 누구든지 추측을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여기에 과기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전체 전환율이 67% 정도라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IBS의 행정기술 보조 인력은 57%만 전환됐습니다. IBS의 행정기술 인력이 다 전환된 것도 아니고요. 57%만 전환이 됐고 나머지 43%는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빼앗기고 이제 나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연구단 연구자들은 이 와중에서 5년 계약 만료, 처음에는 5년 이후에 원장 승인하에 3년을 더 일할 수 있었지만 연구할 수 있었지만 5년 동안의 연구를 마치고 연구 결과를 출판하기도 전에 이제 계약 만료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벌써 퇴직을 하셨고 그분들의 몇 분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왜 동일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현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43%의 현 근로자는 쫓겨나야 되는지, 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이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되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IB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무책임한 과기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IBS의 원장을 비롯한 경영자들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진행된 전환심의위원회와 인력 변칙 운영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 또한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과연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정말 기회가 평등했는지, 정말 모든 과정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정말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IBS에 관해서는 어떻게 연구기관이면서 연구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지켜지고 대통령께서는 책임지시고 그 말씀이 과연 공연불로 그냥 던진 말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뜻이 있어서 지킬 의지가 있으신지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영민 과기부 장관님,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책임자이신 김두철 원장님, 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들은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든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절절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시간이 제가 2부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되더라도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좀 양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지금 키스티 앞에서 천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키스티 지부 정민수 지부장님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숙 지부장님 때문에 분노가 눈물을 빠르게 했다고 생각됐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요번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참 이 좋은 라인이 나왔구나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2번, 3번 또 읽어봤어요. 잘못 읽었었던 거더라고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보면은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조정하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보면은 지금 기간제 전환했다고, 많이 전환했다고 자랑하는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대다수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50%가 좀 넘은 거지 이제요. 이걸 갖고 잘했다고 자랑하고 보고서에다 제출했더라고요. 100명이면 한 30명은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나머져 있는 한 70명을 반 정도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걸 퍼센트를 잡아서 올렸던 거죠. 결국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또 다른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간접고용으로 채용되어져 있는 지부 설명을 안 하고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제가 비정규직으로 20년 동안 여기 일하면서 제일 많이 서러웠던 거는 기관에서 댕기면서 이렇게 천대받고 이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기관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회사로 간다는 얘기는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내내 또 간접 고용이라는 제도로 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이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기재부에서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뭐 안 되겠다는 얘기 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이거는 상거래법에도 또 맞지도 않는 얘기인 거죠. 독점 계약을 허용한 거예요.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회사는 독점 계약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냥. 예. 그리고 뭐 많이 들어서 굳이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부 출연 기관 중에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있는 기관이 25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1개 기관은 독자적으로 자회사를 가겠다는 얘기 하는 거고 나머지 한 20개 기관들은 뭐 자회사로 가겠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소수의 몇 개 기관들은 그래도 심지가 있어서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사람들끼리 야합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온갖 공갈 협박을 해서 니네 25개 기관에서 왕따 당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협박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회사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 얘기했더니만은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하고 자회사 방안을 열어놨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과학기술공제회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출자한 또 과학기술 그러니까 거기 영어로 뭐 해서 PMC라는 회사를 만든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다 했던 거죠.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뭐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 사람들이 댕기면서 컨택해서 설명회 하고 나머지들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판단 안 했던 건데 유독 5개 기관만 뭐 대부분 알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만들기로 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끌면서 자회사 만들 생각만 했었던 거고, 저희 기관은 10차례에 걸쳐서 협의기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차 협의기구 회의를 했는데 자회사하고 직접 고용하고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준 표가 있습니다. 그 표 내용에 보면은 누가 봐도 이 표 내용만 보고 나면은 직접 고용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회사로 가게 되면은 정년 70까지는 보장한다. 그리고 이제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65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임금도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용역 단가 내에서 쓰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쓰고 자회사를 가게 되면은 15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기묘하게 내용 변경을 이렇게 쓰고, 사실상 내가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정년 70세 합의 봤어요,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50만 원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4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50만 원 더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표상으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자회사가 훨씬 좋아요. 내용상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나이 드신 분들 협박해가면서 자기들은 나이 안 먹을 것처럼 협박해가면서 자회사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에 기관의 좀 운영체계 하는 사람들의 추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치졸한 추태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료는 제가 우리 근처에 있는 여러 기관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대변해서 놓은 자료라 첨부하시고, 마지막 거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산출 내역을 42페이지에다가 띄웠어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은 협의회를 하면서 간사가 저에게 메일로 보내준 자료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만든 자료에 보면은 결국은 직접 고용하게 되면은 2017년도를 예산을 놓고서는 이번에 전환 추가하면은 들어갈 추가 예산을 써놓은 거고, 그 내용에 보면은 추가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보면은 뭐 복지카드, 가족수당, 학자금, 경조사, 뭐 PC까지 해서 다 넣었어요. 이게 이제 용역비에서 전환되면은 그거를 글리 쓰겠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그거를 다 제하고도 나서도 2,200만 원이 남는 거죠. 여기에는 올내 인상될 3%는 빠진 금액이에요. 그 중에서도 2,2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진해입으로. 그런데도 전환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2,200만 원 이거 남는 거 뭐 할 거냐, 그럼 우리 내년에 이제 임금 인상분으로 채워줄 거냐 얘기했더니 못 하겠대요. 그거는 예비비로 또 남겨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 니네 다 가져라, 정규직 전환이나 빨리 해라, 그렇게 하고 그냥 그때 회의 접고 나왔던 거고, 그리고 오늘 또 10차 얘기했는데 한다는 얘기가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는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 자회사가 되면은 가겠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천만 농성까지 하고 계신데요. 네, 꼭 힘내셔가지고 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트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에트리지구 지부장 이상근입니다. 이미 3시 반에 종료하기로 한 오늘 증원대회가 시간을 훌쩍 넘긴 채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과정에서 온갖 가지 불합리한 일들, 뭐 기관 규모나 인원수를 막론하고 오죽 절절한 사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에트리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하나하나 사연들을 모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가장 중심적인 문제점에 집중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고용직의 전환입니다. 총 42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284명을 전환 규모로 정하고 지난 8월 1일자로 그 중에 262명은 정규직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많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다 잘 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저는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후로는. 하지만 60%, 70%가 아니라 심지어 80%, 90% 이상이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미전환자, 전환 제외자 혹은 탈락자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정의당 최영 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에틸에서 전환 기준을 산정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계약 연장 여부였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누구는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다른 과제로 옮겨 타면서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를 했고 그런 사람들은 경쟁 채용이 아닌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더 늦게 들어와서 아니면은 들어온 지는 3년, 4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장기 과제에 소속이 되어서 아직까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초회 계약자라는 분류로 처음부터 전환 제외라고 사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9대1로 승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마치 선심 쓰듯 그 전환 제외된 90명의 초회 계약자 중에서 30%만큼은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90명이 서로 경쟁을 해서 그중에 30%가 정규직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기존도 문제가 있었고 연구직들은 누구나 에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계약을 연장했든 안 했든 또 심지어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이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이든 업무 내용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연구원도 과제 책임자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기준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는데 어느 그룹에도 포함되지 못한 그래서 전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변리사 7명, 변리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7명의 변리사만 에틸에 근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변리사도 또 있습니다. 또 임원, 비서, 운전기사 임원이 바뀌면 비서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전환해서 제외를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도서관 저희 에틸이 전어를 관리하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지연되면서 약 1년 사이에 그분들의 계약이 만료돼서 퇴사하고 그 자리를 정규직 행정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업무 규모가 축소되었으니까 전환 규모를 줄이겠다. 또 8명이 하던 업무 중에 2개 업무는 이제 내부 직원이 담당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겠다라는 이유로 또 업무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줄여놓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8명 다 전환 못하고 5명만 전환하겠다 해서 3명은 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 지원 연구직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난 전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을 시작했던 제도였죠. 출연연구소에서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을 보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늘려라. 그럼 이게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했더니 처음에 채용할 때는 사업 정규직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많이 혹했죠.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까지도 대기업 퇴사하고 일로 지원할 만큼 굉장히 유혹적인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직종의 규정이 바뀝니다. 채용 공고도 바뀌고 사업 정규직이란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기회를 준다는 말도 없어지고 은근슬쩍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신규 채용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뽑은 사람들은 어쩌냐? 사업 자체가 기업 지원 연구 사업 자체가 종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채용된 사람들은 뭐 그분들이 스스로 다 나가거나 전부 다 나이 들어서 정년에 도래해서 퇴직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답니다. 그냥 알아서 하래요. 그럼 정년이 몇 살입니까? 하고 봤더니 정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60세 넘어도 기억지원연구소는 심지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계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기관에서 알아서 전환을 하든지 말든지 정하랍니다. 이게 에트리에만 있는 직종도 아니고 과거 산업기술연구원 소속 출연연에는 모두 다 있었던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었던 지금은 중기부, 그 다음에 과기부, 그리고 NST 연구에 모두 다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해결되기는커녕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쳐서 한 번씩 퇴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렇게 전환에서 제외되고 혹은 탈락된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이 불합리한 것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에트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은 다른 기관들은 조금 다르게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요. 계약을 총 4회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본인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니면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10년 그리고 4회 계약을 다 채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전환에서 제외되고 나니까 기존에 보장받았던 권리조차도 이제는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측에서도 계약 연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아니 전환해서 제외시켜놓고 계약 연장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거면은 전환을 했어야지 라고 주장하면서 일괄적으로 계약 연장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분들 수십 명의 인원들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지고 앞으로 5년, 6년, 길게는 8년 이상 더 근무할 수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한 달 내로 퇴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고용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간접고용직은 앞서 키스티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합니다. 노사전 협의기구는 구성을 하고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파견사무원 그리고 미화, 경비, 시설관리 이런 누구나 다 알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 존재하는 직군들 말고도 6개의 에트리만의 독특한 용역 직군들이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기는커녕 에트리에 다니는 에트리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닌 직원들조차도 에트리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라고 할 만큼 그림자처럼 숨어 계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측에서도 자기네 마음대로 노래를 틉니다. 이거는 우리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거고 턴키로 용역을 맡긴 거고 근데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에트리에 현장에 한 명을 보내야 되더라. 그래서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한 명을 출입시킨 게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이 직종 자체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도 그건 빼고 갑시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접 들어본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애초에 그 용역 업체 직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다른 직장 다니다가 지인 추천으로 에트리 다닌 누구 소개로 에트리에서 이런 일 한번 해보지 않겠어? 에트리에서 특허 관리하는 사무직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에트리에서 작가 할 사람이 이전 작가가 떠났는데 한번 와서 글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에 와서 에트리에 와가지고 에트리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됐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에트리 직원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서울에 있는 출판사 직원이래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특허사무소 직원이래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와서 전환 대상도 아니고 에트리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업체에서 필요해서 우리는 그냥 출입증만 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고 전환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자회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견 사무직 125명 중에 지금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대표적인 직군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과 또 공공연구노조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에트리에 감춰진 밖에서도 안에서도 모르는 소수 직군들에 대해서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볼 텐데요. 예,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 지부장 김여정입니다. 1200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평등한 기준과 불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진 전환이었습니다. 제1차 정규직 전환은 스터까지는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전환 대상자 976명 중 185명 전환으로 전환율 19%에 그쳤습니다. 카이스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스터과제 참여 인력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스터과제 참여자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부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 이미 전환이 확정된 상태에서 한 차례 형식적인 설명회만 하였을 뿐 당사자들에게 사실 희망 공부만 하였고 전환 과정에서 저희 당사자와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었고 정보 전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플랜제 부서 같은 경우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서 차원에서 부서장 추천서와 그 4년간의 인사 고과를 통해서 전환 대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와 같은 특성화 대학인 디지스트는 특정 감사에서 위촉 연구원 신분으로 연구 업무와 무관한 행정 업무를 하여서 부당 집행으로 16억 원의 국고 환수 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현재 디지스트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전환에서 제외됐던 구성원에 대해서 개개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내용을 통해 모두 개별적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같은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는 전환 대상자만 976명으로 디지스트의 3배에 가까운 규모이고 이 중 위촉 연구원의 신분으로 연구 업무와 무관한 행정 업무를 하는 인원이 60% 이상 해당이 되므로 1차 전환 시 수탁까지 전원 제외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됐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년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심지어 기간제법에 위배되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입니다. 카이스트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도 기간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5년 이상 위촉연구원으로 일을 해왔는데 저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즉 무기계약직인가요? 5년간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 왜 저는 전환 심의조차도 받지 못한 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가요? 카이스트는 지금이라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해하여 제외됐던 수탁과제 참여 인력을 개개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내용을 통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재심의해야 할 것이고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